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여수의 대표 볼거리 중 하나인 거북선 축제가 개최됩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현장엔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양지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거북선 축제의 메인 무대가 있는 이순신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맑고 청명했던 날씨에 바깥으로 나온 시민들이 많아 현장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뜨겁습니다. 조금 전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고 지금은 개막 공연이 준비 중인데요.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거북선 축제는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나흘간 이순신 광장과 선소 일대에서 열립니다. 잠시 뒤 개막 공연이 끝나면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해상 불꽃쇼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마련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과 목검 만들기, 조랑말 타기, 이순신 장군 갑옷 입기 등 전통 체험 행사는 지난해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또 먹거리 장터와 특산품 판매장도 마련돼 여수의 맛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겠는데요. 올해 축제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던 지난해 축제와는 달리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고 축제장 이원화로 관람객들의 접근성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급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수시는 축제 기간 동안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 요금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광장에서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축제인 고흥우주항공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고흥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인류의 위대한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흥 우주터미널 개통식을 시작으로 1년에 단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개방하는 나로 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견학과 함께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나로호와 누리호 실물 전시 등 다양한 우주항공 테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강행한 전라남도의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라남도는 일방적 의대 유치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국립의대 설립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 논리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외래진료 휴진을 결의한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정상 진료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교수들은 매주 금요일 진로과별이나 교수별로 외래진료를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예고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외래진료를 중단한 진료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에는 신경과 등 일부 진료과가 휴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병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도 외래진료를 휴진 없이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시즌 초 4연승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준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엔 6위까지 밀리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경남FC와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즌 초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수비 능력을 보여준 전남 드래곤즈. 올 시즌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전남은 단 한 골만 허용하는 철벽 수비를 과시했습니다. 개막전을 제외하고 김포FC와 천안FC, 부산 아이파크를 차례로 물리치며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K리그2로 강등된 수원 삼성에 패하며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에는 올 시즌 첫 홈패배로 플레이오프권 박힌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경남FC와 홈대결을 앞두고 있는 전남은 막바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리아컵 3라운드 패배에 서력전을 다지며 반드시 승점 3점을 획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최근 5경기 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종민의 거는 기대가 크고 발디비아와 박태용, 부상에서 복귀한 몬타노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팀이 일단 승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는 2승 1무 2패로 비슷하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전남이 우위에 있는 만큼 이장관 감독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고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 홈에서 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많은 득점이 일어나는 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K리그2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이번 경남과의 경기를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상승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수가 매일 수백 톤이 나와 하수도 요금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가 그동안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모두 주민들에게 환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일 800톤의 지하수가 쏟아지는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례는 드문데 광주시가 이 지하수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광주 시민보다 평균 6배 가까이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환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아파트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 9,500여만 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권익위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음용이 가능하다고 지하수 수질 검사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 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권익위 권고에 광주시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지하수가 하수도관을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만큼 하수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의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따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을 해준다면 이 개인의 아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이거를 광주 시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하수가 유출돼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곳은 논란이 된 아파트를 포함해 총 5곳입니다. 권익위가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광주시와 권익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해경 대형 함정의 수리가 가능한 최첨단 상가시설을 갖춘 대규모 정비창이 목포 허사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상 치안 공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끊임없이 골재를 나르고 커다란 천공기가 집안을 뚫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착공한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 공사 현장입니다. 중대형선 및 소형선 정비구역, 육상 공장구역, 업무 및 휴식구역까지 이곳 목포 허사도 일대에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정비와 휴식을 위한 대규모 항만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서부 정비창은 준공이 끝나는 2025년 7월 이후 개창될 예정입니다. 태풍 등 기상에 관계없이 대형 함정을 해상에서 반잠수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와 내진 1등급 내구 수명 120년에 달하는 중형 선박 수리용 쉽 리프트 등 육상으로 올려 정비할 수 있는 첨단 상가시설도 준공됩니다. 반잠수식 인양 방식으로서 약 500톤급 경비함정을 인양해서 육상에서 상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플로팅 도크 또한 반잠수식으로서 서부 정비창이 완공되면 현재 유일한 정비창으로 수리 수용 한계가 초과된 부산 정비창과 이원화된 해경함정 정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목포와 완도 등 서해 남부는 물론 인천과 평택 등 서해 중부까지 아우르며 해상 치안 공백을 최소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동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서부 정비창 신설로 인해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유류비 절감,
수리기간 단축, 직원 피로도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의 현재 공정률은 41%.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완공되면 9,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3천억 원 가량의 지역 경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남문터 광장에서 올해 첫 순천 상생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시민과의 대화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정책, 계층, 권역별로 진행하는 새로운 대화 방식입니다.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정 방향 설명과 시장 답변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순천 상생 토크는 신대지구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는 8일 신대 버스킹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광양항의 주요 화물인 자동차 환적 처리 물동량이 공사 창립 14년 만에 누계 1,0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늘 광양항 2단계 1차 자동차 부두에서 자동차 물동량 1,000만 대 달성 기념 행사를 갖고 주요 고객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1,000만 번째 차량 하역 이벤트 등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양항의 자동차 부두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8월 공사 창립 당시 자동차 물동량은 22만 5천 대에서 2015년에 100만 대를 넘어섰고 14년 만인 오늘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해 1분기 동안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광양지점의 한 은행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습니다. 해당 은행원은 한 고객이 3천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광양경찰은 해당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범죄 예방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창작예술촌 김혜순 한복 공방에서 봄 한복을 주제로 흩날리는 꽃잎의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늘도 종일 맑고 화창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연휴의 시작인 내일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면 활동하기에는 좋겠습니다. 기온도 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되도록 내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는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4도, 광양 12도, 순천 11도, 고흥 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1도, 순천 고흥 24도, 광양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온화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와 함께 아침 기온은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 5.18 묘지를 찾은 노재현 씨는 행방불명자 묘역 등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노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된 지점들을 수정해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의 한 수산물 공장 직원이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의 설비와 폐기물 등이 타거나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1,157억 증액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 대비 8.13% 증가한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90억 원, 순천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30억 원 등입니다. 순천시는 정부 긴축 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사업만 전략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수 국가산단 등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여수 국가산단, 3일자원 비축산단, 여수 화양농공단지 등 3곳이 대상으로 새벽부터 야간까지 시간대별로 악취물질 22종을 측정합니다.